일단 포커스가 제일 중요해요. 간호법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간호법이 있어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 간호법이 없어도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왜 이 이야기에 모순이 있냐면은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다뤘던 내용이죠. 보건복지부 국민건보에서 20년 12월에 배포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표준 운영 매뉴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력 배치를 14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그런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모델로 하면은 14명을 이제 효율적인 변형된 팀 간호 사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안정 시 11명으로 하면은 인력을 22% 정도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3명이 22%예요. 뭐 병동에 14명을 쓰진 않겠죠. 그 이상을 쓰겠죠. 100명이 근무하는 병동도 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은 14%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14명 모델로 하면은 이 인력 기준이에요. 간호사 1대6, 간호조무사 1대13. 이 기준에서 14명일 땐 간호사가 8명이고 11명일 때는 간호사가 9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1대5의 비율과 1대40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겠죠. 이제 95,000원 받던 거를 109,000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14%예요. 결국에는 인건비 3명분의 수입과 입원료 14%의 이윤을 두 가지를 챙길 수 있다. 이제 한 부서에 30명이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30명으로 근무를 돌리는데 사실 엄청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볼게요. 누구 한 명이라도 나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나간 사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오버타임을 하거나 휴일을 하루 반납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예비인력 느낌으로 30명이 하던 거를 이제 38명이서 근무표를 돌린다면은 여기서 8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근무는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제 8명의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병원은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을 반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8명 할 거를 30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일을 시켜라. 22% 감축하는 거를 아낄 수가 있고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수익을 낸 만큼 입원관리료에 대해서도 14%를 더 받아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뉴얼 자체를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구하고 앞으로 통합병동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육아기에 있는 간호사들의 공백으로 생기는 업무 결손이 다른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답은 바로 나오죠. 안 될 거라는 거. 이제 뭐 주 4일제처럼 인력을 더 쓰면 되지 않냐 싶을 건데 그것마저도 애초에 근무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써야 하는데 애초에 이거는 인력을 더 줄이자는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넌센스예요. 그런 얘기를 한 자체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처우 개선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정반대 롤모델을 제시해놓고 정반대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면은 양립이 될까 싶어요.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건데 이거는 간호법에 나온 거고 의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전담 간호사가 똑같이 검은 색깔인 거는 똑같이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일은 24년 5월 20일 이제 이때면은 이제 본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확대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신규 간호사 이직률 감소와 처우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간호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의료법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굳이 간호법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죠. 교육전담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전적으로 맡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프리셉티랑 프리셉터, 교육전담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있던 프리셉터 시스템을 총괄 지도할 수 있는 직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직책은 명분을 만들고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보내는 헬퍼 간호사로 이제 꼼수같이 좀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단 지금은 51개 국공립병원에 155명, 한 달에 3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고 하고 한 달에 5억원 정도의 세금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재부 국고 지원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의료법에도 다 있는 내용인데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이제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거는 일부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게 언급을 안 할게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시피 이제 이 빨간 문구 이것을 넣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예상으로는 통합병동이 간호사의 책임하에 운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지 않았나. 뜬금없이 이제 33조를 얘기하다가 3조 저 앞으로 왔습니다. 이어질 내용에 필요해서 잠깐 가져왔는데,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장기 견성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듯 이제 간호법이 아니어도 주사일제 시범사업 같은 것에서도 커버하고 있고, 어떤 저출산 문제 같은 부분에서 정책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호사 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미 하고 있죠. 간호법이 지금 없는데도 야간 간호료,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야간 간호료 수가를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 인건비로 쓸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한 부분이에요. 이제 교육 전담 간호사도 있겠죠. 또 감염 관리자 간호사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제 큼직하게 하는 것으로는 제가 잠깐 언급한 것들이 있고, 보다시피 알려진 내용들만 하더라도 굳이 간호법이 없더라도 이미 의료법에서 교육전담 간호사 관련 항목이 법에 추가되어 있고, 야간 간호료 관련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주 4일째 근무하는 것도 최근에 큰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감염관리 간호사 관련 부분도 이미 행해지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육아여유주 관련해서도 이 간호법이 아니어도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는 이럴 겁니다. 그걸로 부족하다. 확실히 하려면은 간호법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간호법을 하면은 처우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될 건지 그거를 설명해야 할 건데, 그거를 이야기를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처와 대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법이 굳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가 한지.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 있죠. 지원, 재정 지원, 지원. 이 지원이 재정적 지원이든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든,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로든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국가와 지자체에 나가는 돈이면은 당연히 세금일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간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재정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짝 잡았는데, 이제 그 법안에는 어떤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딱 하나 나오던데,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급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내용만 딱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간호법에서는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재정 지원에 연관되는 것이 의료법보다는 많아요.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뭐 어때서, 의료 수가로 병원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월급 주는 건데, 의료 수가가 건보공단에서 주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세금이잖아. 그런 맥락으로 건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재정이나 어떤 복지 관련 정책 세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반발과 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야 간호사니까 당장 세금으로 제 월급을 올려준다면 좋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의 반발, 그런 것은 어떨 거냐. 세금이 무한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세금을 많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얼마나, 또 그 누가 치러야 할 거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죠. 만약에 이런 거를 막 퍼준다 하면은 그냥 미래를 포기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에요. 보면은 이것도 의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취업교육센터를 인력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고요.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별에 대한 거를 의료기관을 빼고 기관별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역사회를 넣기 때문에 이제 기관까지 다 포괄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를 빼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기관이라고 한 것 같고요. 이제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실태 이런 거를 한다 하고, 경력개발 지원을 역량 강화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또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재취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이거를 왜 지원해줘야 되나요?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이런 것도 케어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그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면담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취업교육센터가 지원센터로 바뀐 게, 이제 취업교육이라는 한정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원센터라고 바꾸면은 아주 넓은 의미로 바뀌어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도 있는데 5년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용의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비용이 뭐냐면은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사업 같은 걸 할 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간호사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겁니다. 간호법에도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15명 중에서 간호사 중앙회장이 추천한 사람, 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학벌 카르텔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에 반해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료인 단체, 뭐 의사, 약사,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간호법에서는 그냥 간호에 관련된 사람만 이렇게 하는, 이제 견제할 요소가 전혀 없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부정부패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처우 개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틀린 말이다. 사실은 간호법이 없어도 처우 개선은 되고 있다. 간호법이 뭐 처우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은 사실상 정치적 입지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번 주제의 결론은 간호법이 되면은 좋아질 부분도 있겠지만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호법은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름하여 간호사 지방교고지 3년 강제 유배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하고요.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보다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죠. 다음 라이브 때는 이거를 준비해 볼 겁니다.